전국 5대 항만 중 하나인 평택항. 평택항은 중국과의 교역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멀리 배 한 척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틀간 바닷길을 달려 중국에서 이제 막 평택항에 도착한 배다. 배의 도착과 함께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컨테이너 하역반이다. 그들 손에 저마다 차갑고 무거운 파이프가 들려있다. 해상 운송 시 컨테이너가 움직이지 않도록 X자로 단단하게 고정해놓고 파이프를 일일이 분리하는 것이 이들의 몫이다. 4단까지 쌓아올린 컨테이너. 그 사이사이 모서리 4군데에는 콘이라 불리는 고정장치가 달려있다. 콘과 파이프를 모두 해체해줘야 컨테이너 하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 양이 만만치 않다. 물량이 얼마나 돼요 오늘? 350개요. 350개요? 네. 와. 작업자들은 고작 5명. 거기에 닿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높이 15m 위의 고정장치를 푸는 것. 바늘 구멍을 찾듯 어려운 일이다. 이 고정하기 전에 이게 그래야 컨테이너가 움직이지 않나. 그래 이거 풀어줘야 컨테이너가 분리해줘야 하나씩 들어내서. 사람 키만한 파이프를 동원해도 겨우 닿을까 말까 높이다. 15kg 파이프의 무게를 못 이겨 중심이라도 잃게 되면 장비가 도리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작업한 지 10분만 지나도 이렇게 땀이 맺힌다. 겨울 추위가 무색할 정도다. 무겁지 않으세요? 무겁지요. 정확한 기술보다는 손의 감각을 의존해서 하는 일이다. 목이 뻣뻣하게 굳을 때까지 올려다보는 일들이 많은 이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건 안 되네. 한 번 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타요? 이걸 그랜 타고 올라간다. 뭐를 타고요? 아니 컨테이너 타고 올라간다. 마치 암벽 타기를 하는 듯하다. 오, 조심하세요. 그 흔한 사다리나 로프도 없이 맨몸으로 컨테이너를 오르는 작업자. 꿈쩍않던 고정장치는 사람 손이 닿고 나서야 풀려났다. 발 한 번만 잘못 디뎌도 추락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모습이다.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돼 이럴 때는. 이런 계단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이쪽으로 선수 쪽으로. 그런데 이번엔 더 골칫거리가 생겼다. 내려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름이 돌아가야 되잖아 이게 돌아가야 이게 드러내잖아요. 콘이 꼼짝도 하질 않는다. 화물 무게에 눌려서 콘이 강제로 체결됐을 경우 종종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시간만 자꾸 흘러간다. 이거 완전 불량콘이었잖아요. 작업자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불량 콘 때문에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크레인도 컨테이너 트럭도 멈춰 서 있는 상황. 1분 1초가 시급하다. 결국 용접기로 콘을 절단하기로 한다. 컨테이너 고정장치인 콘의 가격은 대략 15만 원 선.
컨테이너 고정의 필수품인 만큼 절단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다. 노란 거 뺐어요? 뒷면 걸렸던 거 잡을게요. 드디어 크레인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 컨테이너 하역 작업은 항만의 심장과도 같다. 이 흐름이 막히면 전체 물류 흐름에 차질이 빚어진다. 육중한 컨테이너의 높은 벽과 촉박한 시간 속에서 오늘도 한숨을 내리쉰다. 선생님들 안 계시면 뭐 수출이고 수입이고 아무것도 못 하겠네. 그러니까요. 어차피 해야 될 일, 내가 또 일을 택했으면 열심히 하는 거지.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된다. 생필품이나 농산물, 전자제품 같은 다양한 물건이 실린 컨테이너는 이제 각자의 물류 창고를 향해 또다시 길을 나선다. 항만 한 켠의 야적장. 짐을 빼낸 컨테이너들이 하나 둘 이곳에 깔리기 시작한다. 이곳으로 온 컨테이너들은 바로 물건을 실을 수가 없다. 앞쪽으로 빼자, 앞쪽으로. 평균 15년 이상 물건을 싣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컨테이너. 그러나 그중 일부는 운송 과정에서 손상을 입는다. 컨테이너 이거 수리하는 게 한 몇 개나 돼요? 70대에서 100대 사이에 될 거예요. 70대. 웬만하면 덴트 다 쓰잖아요. 컨테이너가 손상을 입게 되는 경로는 다양하다. 컨테이너 적재나 하역 그리고 해상 운반 시 파도의 흔들림이나 해양 사고로 손상을 입는다. 대부분 찌그러지거나 녹이 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리는 국제 규격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바로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제 메인 포스트에 허용 한도가 25mm입니다. 그 이상 찌그러지게 되면 이제 거기 해당 부위에 대한 이제 수리가 진행되게 되거든요.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작은 구멍까지도 간과할 수 없다. 조명 좀 꺼주세요. 왜요? 빛 좀 테스트하게요. 어디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쪽에 문을 못 뺀다는 거 있는데 이게 빛이 들어와요. 저 위에 부분에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단 몇 밀리미터의 구멍으로도 바닷물이나 빗물이 유입될 수 있다. 수리 항목이 정해지면 컨테이너 수리반이 투입된다. 찌그러진 절판을 펴는 것은 오로지 사람의 힘이다. 작은 손상도 화물 적재 시 문제를 일으킨다. 근데 이거 안 나갈 수 있는 네? 박스 같은 거 싣게 되면은 이게 걸려가지고 이게 들어가는 그 저희가 부피가 작으니까 못 들어가요. 박스가 공간이 요거에 꼭 맞추거든요. 상상을 초월하는 소음. 거기에 밀폐된 컨테이너 안의 진동은 두세 배로 확장된다. 채 5분도 되지 않은 시간. 비 오듯 흘러내리는 땀방울은 작업의 강도를 말해준다. 이 일을 해온 지가 25년. 그에겐 소음을 넘어 일상과도 같은 소리가 됐다. 이제 겨울인데도 이렇게 땀이 잘 나네요. 예. 이게 한마디를 하면은 그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두꺼운 절판과의 사투. 특별한 장비도 없이 그의 손에 들린 건 5kg의 망치가 전부다. 내부가 어느 정도 펴지면 밖에서 모양을 잡아주는 일도 번갈아가며 해야 한다. 오로지 수작업이다.
30분째 계속되는 망치질. 체중을 실어 힘껏 내리치다 보면 순간적으로 망치가 날아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는 맨몸으로 이 진동과 소음을 다 견뎌내고 있다. 이게 체가 진동이 장난이 아니네요. 안에서. 안에서 울리는 진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안에 저 물리죠.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일하시다 보면은. 허리하고 어깨 부분이죠. 허리하고 어깨를 제일 많이 써요?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은 수리 작업 내내 계속된다. 일반 사람이라면 잠시도 듣기 힘든 이 소음은 귀마개도 무용지물로 만든다. 귀가 안 아파요? 왜 안 아프죠? 어느 정도? 귀가 따가워요. 네? 귀가 따갑다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적응이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귀가 멍멍해서. 귀가 멍해요, 멍해. 쉴 새 없이 컨테이너를 누비는 이들. 계속해서 수리해야 할 컨테이너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없다. 두 군데 떠져 나와서 밀착하여 그런데 이번엔 손이 닿지 않는 천정 쪽이다. 이때는 새로운 장비가 등장한다. 루프를 위로 올리는 게 아무래도 한 마루는 그 치지를 못하니까 이제 자키를 이용해서 위로 올려가지고 이제 잡아주는 거죠, 밑에를. 유압잭은 3톤의 고압으로 컨테이너를 밀어낸다. 컨테이너가 너무 밀리지 않도록 지붕에선 작업자가 다시 이를 잡아준다. 수십 번의 망치질. 팔에는 점점 힘이 풀려간다. 해머를 두드리는 거 말고 다른 뭐 기계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위에서는 기계는 없어요. 다 힘으로 해야 컨테이너 전체를 흔드는 굉음과 진동은 작업자의 몸에도 그대로 전달된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절단기 소리가 귀를 찌른다. 컨테이너의 벽면을 떼어내는 대공사다. 컨테이너가 넘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쪽 면이 이게 다 이렇게 망가진 거죠. 심한 부분은 이제 잡지 못하는 부분은 잘라내서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거죠. 작은 찌그러짐부터 지붕, 벽면, 바닥 파손에 이르기까지 손상 유형도 다양하다. 컨테이너 한 대의 가격은 대략 300만 원 선에서 500만 원 사이다. 그 컨테이너의 수명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 폐기 처분 직전의 컨테이너도 다시금 새로 만드는 일이다. 새로운 철판을 붙이는 용접 온도는 1000도 가까이 된다. 이들 모두 두꺼운 복면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땀과 불과의 싸움. 벽면을 교체하는 데만 1시간이 훌쩍 지난다. 하지만 수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산소 용접 기구가 등장한다. 구석구석 바닥에 불꽃을 쏘이기 시작한다. 구석구석 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물이 너무 안 말라가지고 날씨 때문에 너무 물이 안 말라가지고 번지 치는 거예요. 불을 다루는 작업 현장. 화상의 위협 속에서 후끈한 열기가 온몸을 감싼다. 허리를 폈다 구부렸다 20분째. 온몸이 땀으로 얼룩져 있다. 이 안은 한겨울 추위가 무색하다.
이제 11월인데도 이렇게 땀이 쭉 나네요. 작업하시니까. 여름에는 어때요? 여름에는 땀이 안 나죠. 나중에는 안 날 정도가 되죠.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요. 그래서 소금을 하나씩 먹어야 되거든요. 매 순간 요행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게 그만하고 싶을 때 없어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평택항 한쪽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이런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진다. 많은 사람들이 튼튼한 컨테이너만을 기억하는 데에는 고장난 컨테이너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수리장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 이곳에 컨테이너 세척장이 자리하고 있다. 하역을 마친 컨테이너 안. 문을 열면 그 안에 밀폐되어 있던 냄새와 함께 하역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 요거는 뭐 실었던 차예요? 분진 같은 거. 차량이나 석재, 목재 등의 화물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먼지는 물론 보이지 않는 오염물질과 악취까지 빼내려면 자동차 세차장 3배에 이르는 강력한 고압 세척이 필요하다. 사방에 물과 분진가루가 뒤섞여 컨테이너 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였다. 강력한 물살의 자취를 감춰가는 분진가루. 하지만 그럴수록 작업자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진다. 압력은 물론 물의 온도도 상상을 초월한다. 이건 아닌가요? 예, 고온 스팀. 몇 도 나네요? 90도. 90도. 한 대만 청소해도 온 몸이 다 젖고 만다. 하루에 몇 대 정도를 이렇게 하세요? 보통 평균적으로 80대에서 100대 정도 하죠. 이들이 가장 기피하는 품목은 농산물이다. 깊숙이 배인 냄새는 웬만해서는 잘 빠지지도 않고 혹시 상했을 경우 견디기 어려운 악취가 나기도 한다. 굉장히 냄새요, 냄새가. 아무래도. 지금 이 정도는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 바로 작업하고서 바로 들어가고 좀 여름 같은 게 한테 썩고 이러면은 조금 숨쉬기 힘들 정도로 좀 많이 힘들거든요. 포장을 해서 들어오지만 고추를 옮기는 과정에서 포대가 찢겨 내용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마당에 널어놓은 듯 세척장 바닥은 어느새 고추로 가득하다. 고추의 매운 냄새를 빼는 사이 옆 컨테이너에서는 기름때 제거가 한창이다. 기계류를 실었을 때 발생하는 기름은 약품으로 일일이 제거해줘야 한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수출품은 물기는 물론 기름, 먼지 한 톨 허용되지 않는다. 그들의 사무실이자 쉼터 역시 컨테이너다. 영하의 날씨가 걸맞지 않게 8, 90도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이들. 이제야 땀을 식힐 여유가 주어진다. 뭐 심하게 더운 경우에 뭐 거의 숨도 못 쉬고 막 그럴 때도 있는데 인간에서는 그 정도는 다 견디죠. 그거 하면 어차피 일이 우선이니까 저희는 일단 기사님들이 시간이 돈이니까 저희는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일단은 진행을 하죠. 어떻게든. 비와 바람, 햇빛 가릴 곳도 없는 야적장. 컨테이너 수리가 6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수십 수백 번의 망치질. 이쯤 되면 손에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온몸이 기진맥진하다. 오후 3시
이들에게 잠깐의 휴식이 주어진다. 바로 옆에 있는 간이 휴게실. 고된 노동의 흔적이 곳곳에 남겨져 있다. 네? 먼지 읽은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많이 나게 컨테이너 안에 바닥 세다 보면요 먼지가 많이 나요. 태연이 이들이 틈날 때마다 사용하는 물건이 있다. 바로 파스타. 아무리 오래 이 일을 했어도 허리며 어깨며 성한 곳이 없다. 두 다리를 쭉 펴보는 게 얼마만인지. 이 순간 그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다. 좀 바쁠 때는 진짜 말 그대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쓰러지죠. 아니 지금은 여기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일을 해야 월급을 받고 가족들이 먹고 사니까. 가족들 때문에. 네. 가장이기에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보통 때라면 퇴근을 준비해야 할 시간. 이들의 발걸음이 무겁다. 표정도 심상치 않다. 전체에 심한 손상을 입고 돌아온 컨테이너 때문이다.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을 정도다. 작업에만 며칠이 소요될 만한 심각한 손상이다. 폐기될 운명에 처한 컨테이너. 다시 이들의 작업이 필요한 순간 과연 컨테이너는 복구될 수 있을까?